1927년에 태어난 알비렉은 하버드 대학 출신 물리학자이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943년 미 해군이 배에 엄청난 전류를 흘려보내 투명한 전함을 만드는 필라델피아 실험을 진행했고 그 비밀 실험의 참가자 중 한 명이었다고 주장했는데, 그는 배에 탑승한 후 실험이 시작되자 엄청난 섬광과 충격파가 전해지면서 곧바로 기절해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그가 깨어난 곳은 2137년의 미래였는데, 그는 1984년에서는 며칠, 2137년에서는 약 6주간, 그리고 2749년에는 약 2년간 살다 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 이후 필라델피아 실험은 몬탁 공군기지에서 공간이동과 시간여행을 연구하는 몬탁 프로젝트로 이어졌고, 자신도 그 실험에 참가했으며 모든 것을 잊도록 세뇌당했다고 하는데, 그는 1988년 1월 영화 필라델피아 실험을 본 후부터 기억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으며, 최면 치료를 통해 완전히 기억을 되찾고는 1990년 자신이 겪은 일들을 책으로 출판하게 된다. 그가 본 미래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 필라델피아 실험에서 의식을 잃은 알비렉은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다고 한다. 그가 눈을 뜬 세계는 1943년과는 많이 달랐는데, 벽에는 벽걸이 컬러 TV가 걸려 있었고 방영되는 것은 뉴스와 교육 프로그램뿐이었다. 창밖에는 기하학처럼 생긴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있었고, 그 빌딩 숲 사이로 수많은 자동차들이 하늘을 재빠르게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병원 관계자로부터 지금이 2137년이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는 병원에서 6주 동안 방사선으로 인한 손상을 치료받았으며 미래의 의료 시스템은 진동과 빛을 이용해 치료하는 방식으로 매우 진보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이 세계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듣게 되는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지구의 커다란 기후 변화가 찾아오면서 지구의 곳곳에서 대규모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지구의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세계의 많은 지역들이 바다에 잠겨버리게 되었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살아남은 도시가 거의 없으며 국경이나 정부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그는 세계 지도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2137년의 세계 지도를 본 그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이 수중에 잠겨 로스앤젤레스의 모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플로리다는 손잡이 부분만 남을 만큼 줄어들었고, 애틀랜타는 바다에서 불과 3km밖에 되지 않았다. 시카고, 뉴올리언스, 샌디에이고와 같은 미국의 주요 도시들은 사라졌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오데오는 하나의 거대한 수역이 되었으며, 미시시피강은 넓어져 가장 좁은 곳이 48km에 달했다. 이는 유럽도 마찬가지였다. 스코틀랜드 고지대와 아일랜드 일부를 제외하곤 영국의 대부분이 사라졌고, 스위스의 일부 지역도 물에 잠겨버렸다. 이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져 미래의 미국 인구는 약 5천만 명이었으며 전 세계의 인구는 3억 명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때 한 전쟁이 러시아, 중국, 미국, 유럽 사이에서 발발한다고 하는데,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해 세 차례의 핵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고, 이로 인해 미국의 많은 도시들이 파괴되면서 인프라가 완전히 붕괴해 미국은 더 이상 국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미래에서 미국과 캐나다는 더 이상 국가로 언급되지 않았으며 중앙정부는 사라졌고, 지역적으로 느슨한 형태의 계엄령이 내려져 있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며칠 이내에 방사선 피해나 핵 폐기물을 줄이는 기술을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정치적인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기술은 제3차 세계대전 이후 남은 방사선을 제거하는 데 사용된다고 한다. 그리고 알비렉은 어느 날 병원 부지를 걷던 중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는 듯하며 다시 한 번 더 시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가 이동한 곳은 2749년의 미래 세계였다. 미래에는 엄청난 자외선의 영향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되며 대부분의 도시들은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거대한 돔으로 덮여 있었다. 사람들은 지상 도시뿐만 아니라 반중력 기술을 사용한 공중 도시에서도 살고 있었는데, 공중 도시는 하늘 위로 4km 이상 떠 있었으며 지구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했다. 또한 지구 반대편으로 몇 초 만에 이동할 수 있는 자동 운송 수단이 개발되어 자신이 원하는
지구 이곳저곳을 순식간에 갈 수 있는 편한 세상이었다. 하지만 세계의 국가는 모두 사라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련의 자치도시 국가에서 살았는데, 이 도시 국가에는 선출된 정부가 없었으며 각 도시는 텔레파시로 소통하는 거대한 수정 구조의 인공지능 컴퓨터로 운영되었다. 컴퓨터 시스템이 지구상의 모든 일을 자동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제공되어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갈망조차 없고 화폐와 은행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절도, 사기 같은 흉악한 범죄도 사라지게 된다. 사람들은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일할 필요가 없어진 사람들은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에 몰두하는 등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펼쳐진다. 사람들은 매우 이성적이었으며 기술의 발전으로 갈등이 사라져 군대는 존재하지 않았다.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침략이 있을 시에는 도시 곳곳에 설치된, 평상시에는 감춰져 있는 무기 시스템에 의존했는데, 과거에도 외부의 침략은 없었으며 알비렉이 그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침략 같은 위협적인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만큼 평화로운 세계였다. 그리고 이 세계에는 타임머신 기술이 있었지만 사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었는데, 알비렉의 경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래로 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허락을 받아 타임머신을 이용해 원래의 시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 알비렉은 결국 과거로 돌려보내졌지만 바로 자신이 왔던 시대로 간 것은 아니었는데, 그는 1984년에 며칠 머물렀다가 원래의 시간대인 1943년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 알비렉이 보았던 미래의 모습은 지금에서야 상상하기 쉽지만, 그가 책을 썼던 시기는 1980년대 후반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나 자외선의 위험, 그리고 인공지능 컴퓨터 같은 것들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은 시대였다. 시간여행자 알비렉. 그는 정말 미래로 시간여행을 하고 온 것일까? 그는 2011년 세상을 떠나 더 이상 그의 말이 사실인지 물어볼 수 없다. 알비렉이 보았다는 미래의 모습이 과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모습일까?